돌아온 저격수다 6회 주제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10시에 북한으로 갔네요. 예, 오늘 10시에 갔는데요. 이스타 항공, 저가 항공을 타고 왔다. 여기 저가 항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가 항공이든 뭐 정상적인 아시아나 칼 같은 일반 항공이든 비행기를 갖다가 차트, 즉 전세 내어서 네. 쓰는 비용은 뭐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하루 갔다가 그냥 비행기가 내려주고 오는 것 같은 네. 저가 항공 전현번에 그 신격호 회장 뭐 일본에 갈 때 네. 전세 낼 때 이거는 가서 내려주고 비행기는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3박 4일 동안을 만약에 동행하는 데에 저가 항공 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비행기를 3박 4일 동안 차용한다면 비행기 값이 하루에 아마 제가 볼 때 못해도 한 1억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매덕대에 비행기를 북한으로 끌고 간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300km입니다. 그럼 300km면 그냥 육로로 차를 이용해도 갈 수 있고, 사실 북한에서 차로 간다 하는 게 편하지 굳이 뭐 북한의 공항에 허가까지 남한의 비행기가 오도록 허락해서 가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북한 측에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2번 방문했는데 차로 가니까 뭐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몰고 간다. 일행이 제가 알기로는 그 공식 방문단 6명, 그 다음에 경호원하고 뭐 보조해서 8 해서 14명 데리고 가는데 14명이 이 비행기가 지금 보니까 140여 명이 타는 이 보잉 737-700 그 비행기를 14명이 타고 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이 비행기를 갖다가 차트해가 가는 렌트 비용은 과연 누가 되는가? 이런 문제가 국민들 앞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가항공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가항공이든 고가항공이든 뭐 중가항공이든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전세기는 어차피 현대 운행비를 다 내야 되는 예, 그렇죠. 하루당 얼마죠. 저가항공사하고 차이는 결국 기내 서비스의 차이지 사실 비행기 차이가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 차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친 북한에서 왜 고려항공을 안 보내고 왜 남한의 이스타항공을 타고 가는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우리가 한참 가난할 때 독일 갈 때 루프트한자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도 참 돌이켜 보면은 아 우리가 저렇게 가난했을까 하는 자괴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부끄러운 그런 일인데 북한 측에서도 고려항공을 딱 타고 오셔야 인민들에게 선전이 가능한데 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분에 비하면 저는 항상 약간 모자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하고 왜 신은미는 북한 가면 안 되고 이희호 여사는 가면 되는가? 평등권 유배를 주장했습니다. 아니 네. 신은미가 갔을 때는요 갔다 뭐 한다 왜 북한 갔느냐 이러는데 왜 이희호 여사가 갈 때는 뭔가 큰 역할을 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가?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가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돼 있죠? 여기 갔어요. 뭐 북한의 보육시설도 방문하고 뭐 김정은 면담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김정은 면담은 아직 확실시 되어 있지 않대요. 근데 비행기까지 타고 가는데 김정은 면담도 안 되면 왜 가냐? 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왜 그리고 가는 비용은 누가 되냐? 그리고 18명이 갔대요. 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뭐 또 비공식 방문단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공식 수행은 6명, 이호 여사 빼고 6명이니까 7. 네. 그 다음에 경호원 등 뭐 해서 8. 이정원 사무총장, 장성일 성해의료원장.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별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스타 항공은 2007년 10월에 노무현 정권 말기에 설립된 항공사입니다. 이 저가 항공사를 설립 허가를 해줬다는 것도 특혜고요. 지금 비행기가 9대밖에 없는데 9대 중에 1대를 몰고 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오나는 이상직 씨, 세민연에서 국회의원 이 세민연에서 전북 완산에서 2012년에 국회의원 당선이 됐죠. 그래서 현재도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직. 그럼 일감 몰아주기 한 겁니까 이번도? 에이 그건 아니겠. 그건 아닙니까? 근데 뭐 좀 예를 들어서 에어 부산, 뭐 또 이 제주항공, 네. 저가 항공사가 또 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왜 우리나라 비행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용기 있잖아요. 국적기. 네, 세대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대통령 전용기니까 타고 갈 그런 어떤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희호 여사가 가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어떤 전기를 이룩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8.15 그 대통령 담화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진전이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하잖아요. 북한이 지금 어떤 행태로든
그 남측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것이 좀 오래 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호 여사가 가서 뭐 가져올 선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이 전세기를 내가지고 방문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과거에 보면 미국에서 북한에 납치된 미국 시민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카트라든지 예. 또 전직 대통령 뭐 클린턴 특사 네, 이런 사람이 특사 자격으로 갈 때는 네. 미국 정부와 관련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전선해서 가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6.15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북한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절반쯤 되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냥 조용히 갔다 오는 부분이 좋지 이거 비행기를 전선해서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국민의 세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네. 이희호 여사는 어쨌거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격으로 이렇게까지 갈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갈 수 있는 자격이 네. 되는가. 또 두 번째는 과연 이 일이 공적인 대한민국의 업무인가? 공적인 일인가? 네. 그리고 북한까지 가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일정이 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북한의 놀이시설, 보육시설 이런 데 가는 것이 네. 보여주기잖아요. 실질적인 그 실상을 보러 네.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데만 가서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은미가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1922년생이시면 나이도 연로하신 분이 네, 90이 넘으신 거네요. 네, 근데 가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 남북 관계에서 정부는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90이 넘으신 전직 대통령 부인께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야만 일이 이루어지는가. 네. 그리고 김정은이 만나준다는 약속도 안 했는데 그 그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만나주면 감사하고 못 만나주면 아무것도 들고 아까처럼요 포로가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포로 몇 명이라도 데려온다거나 그런 문제가 혹시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4명이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두 분은 뭐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았다고 이제 들었는데 혹시 그분들을 데리러 가신 건 아닐까요? 국군 포로라도 데리고 자, 오면 정말 민족의 영웅이 되실 텐데. 그 한 140명 타는 비행기에 네. 그 한 10명 타고 가시니까 남는 자리 120석에 네. 국군 포로들 중에 낫겠죠? 귀환하기를 원하는 네. 부분이나 납북자들을 네. 가득 채워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요. 한 500여 분이 살아계시답니다. 그렇죠. 국군 포로. 지금 납북자 6.25 이번에 국군 포로 맞아요. 예. 예. 납북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에 네. 비전향 장기수, 즉 그 간첩이나 빨갱이, 이인 남노당 뭐 이런 분들, 사람들을 네, 갖다가 이런 사람들. 아무런 교환도 없이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장사라는 것이 국가끼리도 있는 거고 민족끼리도 있는 건데 우리가 10명 보내면 저기서 예를 들어서 한 5명이라도 데려와야지 네. 미치고도 근데 그냥 보내줬지 않습니까? 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지금 얼마나 선동에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빈자석 많으니까 돌아오실 때 우리 꽉꽉 채워서. 서로들이라도 네. 꽉꽉 채워서 들어오기 바랍니다. 전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 모임에서 국군 포로의 아들인 탈북자가 증언을 한번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국군 포로의 아들로서 이제 소위 말해서 탈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은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한 분의 증언을 듣고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할 것인가. 이호 여사께서 방북을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진전이 있기를 소박하게 한번 바라봅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예. 일정을 보면은 너무 초록쳤죠. 백화원 초대소의 투숙, 아동병원, 평양산원, 산부인과죠. 보육원,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보면은 공식적인 그런 뭐 납북자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 태워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저거 공식적으로 드러난 네. 일정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육로, 항로, 육로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비행기를 이용하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육로로 가게 되면은 파주 출입국관리소에서 그 자동차에 어떤 짐을 실었는지를 전부 다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하고요. 항로는 원칙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지난번에 보면 그 아시안 게임 네. 폐막식 때 북한에서 갑자기 최용해 친구들이 뭐, 왔잖아요. 네. 그때 보면 사실은 북한 친구들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예. 실제로 북한에서 따라온 경호원들,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 개인 화기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침도 갖고 왔겠습니다. 그럼. 네, 그래서 뭐 권총이나 기관단 총들 네. 오단에 넣어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외국의 원수가 타국을 방문할 때 예를 들어서 무기를 가져가면 그건 전부 통과한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개인 하게만 허용이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그 방북하는 비용은 비행기 전세 가격이 수억 원, 제가 봤을 때 5억 원은 좋게 넘어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13인승짜리 조그만한 비행기를 1박 2일로 제주도 렌트하는데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생각보다 비행기가 세네요. 그보다는 훨씬 크고 승무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비용은 제가 볼 때 1억이 훨씬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이 비행기 가격은 아마 정부가 남북 협력 기금에서 부담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 비행기 렌트비뿐만 아니라 북한에 체류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 여사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좋아하고 뭐 퍼주기도 좋아했으니까 북한에 가는 부분은 그분의 자유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정부가 끝까지 막는 부분은 뭐 좀 그렇다면 그럼 가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 갔다가 가져올 업적이나 어떤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왜 가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걸 갖다 남북협력기금이라는 정부의 예산, 국민의 세금에서 비행기를 전선해서 자 차로 가면 기름값밖에 더 들겠습니까? 300km 가면 기름값 얼마 넣으면 됩니까? 10만 원씩만 넣으면 충분히 가잖아요. 갔다 왔다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내가지고 수억을 쓴다? 5억도 넘게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반드시 문제가 지적돼야 되고요. 우리가 좀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정은이 귀한 분이 오시니까 불편 없도록 비행기로 모시라고 했다. 그럼 지가 비행기를 주던가. 그러니까 왜? 고려하고 주던가.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김정은이 네. 비행기 타고 와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전세금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비행기 타고 집에 가요?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뭐 교수님이 저한테 비행기를 주셔야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아니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모시고 네. 왜 그 사람은 김정은은 돈도 안 내면서 불편 없도록 비행기로 모시라고 했을까요? 이희호 여사는 북한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인 걸까요? 지휘가? 최근에 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는 좀 별개로 이른바 이희호 여사 한 분을 위해서 법이 개정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경호법 논쟁이 좀 있었어요.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네. 일단 잠시 멈춤을 했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있죠. 법사위까지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는 거죠. 내용은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 내용은요. 네. 원래 10년간 경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퇴직 후에. 예, 근데 15년간 하도록 하는 건데요. 더 웃긴 게요. 10년 동안 같이 지낸 경호실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려우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한 건데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경찰에서 맡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경찰이 아니라 10년 동안 경호를 했기 때문에 친한데 헤어지기 어려우니까 계속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해달라고 하는 법이래요. 근데 퇴임 이후,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해당자가 네. 이희호 여사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only one이에요. 네.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보는 분은 한 분입니다. 위인 설법 아닙니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것도 특정한 사람과 경호원과의 인간적인 친분에서 경호원들이 이제 여기 경호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복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뭐 옷을 벗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경호원들의 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라.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어차피 경찰로부터 경호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때까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변호사가 황변이 경호를 했어. 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딴 사람을 바뀌니까 나는 이 사람이 더 아니 익숙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 감정으로 법을 만든다라는 게 있을 수 있냐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요. 이 법이 더 네. 웃긴 거는 2년 전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안을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법사위까지 올렸다니까 이게. 야, 이게 어떻게 법사위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법사위까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법이 있으면 만드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 만드는 사람은 정말 그래 나는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 법이 보고 이런 법을 만들다니 하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 법이 법사위까지 올라가서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원래 10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12년에 박지원 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행생하도록. 네. 그래갖고 이제 절충을 한 게 5년을 5년. 연장한다니까 네. 2013년에. 그러니까요, 저는 남미의 볼리비아입니까? 뭐 퇴임 대통령이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이, 차도 없이 이 농장으로 돌아가갖고 홀로 그렇습니다. 농사를 네. 짓는 모습이요. 네.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기가 막힙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경호를 걱정한다라는 부분에 한국적인 현상에서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경호가 그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가죠. 24시간 경호니까요. 그렇죠. 비용도 또 더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원을 위한 위안 숙소도 또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경호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경찰 경호가 가게 되면 경찰 경호도 전직 대통령 예를 들어서 네. 예우에 관한 법에 부인이라든지 의해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거의 한 개 소대 정도는 갖다가 또 해줘야 되는데, 경비 초소 설치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경찰 만들어요. 경호도 많은 거의 거죠. 그 동네를 뺑 둘러싸는 식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물망처럼 하는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요. 전두환, 네. 노태우 전 네. 대통령들 댁 근처에 가보면 초소 두고 네. 또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그 신원 확인하고 다 하죠. 모 전 대통령은요, 얼마 전까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 본인이 골프 치러 갈 때도요, 이렇게 길 터주게 했었대요. 이게 경호가 그만큼 신호를 이렇게 그랬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닌데, 이거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상 대한민국은 구구가 없지 않습니까? 구구가 없는 마당에 굳이 청와대 경호실의 지원까지 받아도 될 만큼 신변의 위협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극우가 없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적으로는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나와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요게 이제 극우죠. 예. 그렇죠. 그런 세력은 대한민국에 없지 않습니까? 극좌는 있을 있죠. 수 극좌는 있지만, 있죠. 네, 네. 극우. 통제당이 적자가 있고 해당되었으니까. 거부가 네. 있고 떠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대통령쯤 지난 사람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네. 지난번에 그 세월호 유족 단원고등학교 학생 죽으면서 친구에게 구명정 다 착용해주고 자기는 그냥 죽은 네, 그 친구의 영웅 같은 부모님이 학생, 네. 그 장례를 치를 때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장례에 비싼 수의를 해도 되는데 할 수 없대서 제일 싼 네. 수의를 했다. 일반 국민들 중에도 양식이 계신 분은 그렇게 세금을 아끼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하물며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가족이 이 전세 비행기 타고 북한 가고 경호원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 경호원을 평생 근무하게 해달라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양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90세가 넘은 이희호 여사가 그렇게 뜻을 말하니 박지원 의원은 그걸 받들어서 법을 만들었어요. 참 법 만들기 쉽죠. 법 원하면 얘 내가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법이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통과될 뻔도 했는데 법사위에서 일단은 멈췄다는 거. 네. 이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이 그러고 저는 또 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요. 무조건의 이 동서화, 어떤 무조건의 이 호남에 대한 포용 이런 부분에 맹목적으로 이 강박관념적으로 집착하게 되면요 건전한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는데도 그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더 지역 감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상도 또 영호남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자꾸 지역 감정을 저는 국회의원들이 더 조장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 그런 생각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텔레비전만 틀면 국회의원들이 더 우리 지역을 얘기해요. 왜? 자기 표 관리하는 거죠.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요. 특히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위한 법이 그냥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또 이분이 왜 지금 북한을 가는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세금이 아니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세금 아닌가요? 이 한 사람을 위한 세금. 네. 이거랑 바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떤 특별한 개별적 법률, 처분적 법률을 자꾸 만들다 보면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현상을 계속 겪다 보면 힘만 세면 친한 사람이 나랑 힘이 좀 있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되는구나.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예전에 어떤 논객분께서 대한민국 소구입법도 마음대로 하고 처분적 법률도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법치주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납득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 법률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 자라나는 세대들도 힘만 가지면 우리가 힘이 세지면 목소리가 크다면 떼법을 쓰면 된다는 어떤 자꾸 이런 마인드가 쌓일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말이 지금 계속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게 롯데도 결국은 뭔가 이득 봐주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 것이고 김현 의원도 결국은 뭔가 그 권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또 한명숙 전 장관도 그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도요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해서 이 사람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정말로 왜 가? 북한 가서 뭐 하는데? 무슨 일 하는데? 아니 저 할머니가 왜 가? 그러면 이스타 하니까 뭐 싼 비행기구나 느낌으로는 왠지 네. 뭐 싼 거 타는구나 저가 항공 자기가 인터넷을 예약해서 가는 게 아닌데 뭔가가 착각을 하게 딱 이스타 하니까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참 경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스타 통째로였어요. 비행기 한 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자신을 갖다가 그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낮추는 거 그런 어떤 부분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야 되는데요. 영원한 지역 감정을 이야기해서 말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듭니다. 저 호남뿐만 아니라 저는 영남 출신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비난 부분이 마치 성역처럼 만들어버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다녀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또 현역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 지역의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윤허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석이 된 분들 저는 화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서 은퇴해서 상징적인 위치에 이르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현실 정치에 대해서 재가를 받고 그 힘을 갖다가 호가호위하고 이렇게 가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 발의를 했다면 박지원 의원은 이효 여사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보이고 싶은 겁니까? 제발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지돈 갖고 좀 하십시오. 자기들 돈 가지고요. 네, 자 경호원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법을 좀 바꿔달라. 저는 요 대목에서 경호원들의 의사는 한번 물어봤는지 이게 좀 살짝 궁금하네요. 자, 요번에 북한에 같이 가는 분들 가운데는 뭐 백낙천 교수도 계시고 천재교육 사장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이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탁회의의 좌장이 백낙천 교수지 않습니까? 뭐 한국의 뭐 제야 네. 진보 좌파의 일종의 뭐 수뇌부격인 인물이죠. 그러면 요번에 북한에 갈 때 원탁도 하나 가지고 가서 평양에서 원탁회의를 하면서 김정은 보고 이 원탁회의의 멤버 가운데 하나로 그러니까 주재자가 아니라 원 오브 댐 그냥 여러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좀 참석을 해달라. 이분들이 입만 열면 원탁회의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그러는데 민주주의의 정신을 평양에 가서 한번 널리 퍼뜨리고 아니 어떻게 백두혈통이 장 박사는 위험한 소리 하십니다 지금. 일반 그 남한에 네. 있는 아니 그럼 원탁회의 저는 지금 이걸 김정은에 대한 사령 교사라고 봅니다. 지금 곡사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원탁회의는 무슨 사람 가려서 누구한테는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자 적용이 안 라운드 됩니까? 테이블 원탁회의의 가장 그 상징적인 것은 네. 상석이 없다. 자, 그렇죠. 동그래 갖고 네. 누구나 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 그게 원탁회의의 이 유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스왕과 원탁의 네. 기사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김정은을 원탁회의에 앉히라? 그건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분들한테는 네. 백두혈통은 네. 정말로 위대한 분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이 어떻게 백두혈통입니까? 후지산 혈통이지. 저기 아니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인데. 아니 어디서 낳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부인이 어딘가 엄마가 어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좌우간 돼지를 갖다가 뭐 흰 돼지를 예를 네. 들어서 요크시하다 부르면 네. 그냥 요크 쓴 거예요. 왜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네. 말이 이상해요. 흰 돼지를 요코시라고 부르면 왜 요코시? 잠깐만. 아니 식당에서 돼지고기 팔 때 네. 한국산 수입산이라도 네. 그냥 내면서 삼겹살로 해서 한국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먹는 사람이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갖고 가가지고 이 돼지의 DNA를 분석해달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일이 무슨 백두산 미령에서 탄생했습니까? 하바로 그 소련에서 자, 탄생했다는 김일성이가 네. 백두혈통이다. 네. 지는 그렇게 우겼으니까 네. 사실은 또 그 다음에 김정일이까지 백두혈통이다. 네. 그 다음에 김정일이의 아들. 아들이 네. 김정은이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총리도 그럼 백두혈통이다. 욕같잖아요. 아니 백두혈통은 원래 DNA가 그 난장이 한국의 돼지를 몇 천만 마리쯤 키울 거예요. 몇 백만 마리쯤. 그러면 그 돼지 중에 요크샤, 버크샤, 뭐 랜드레이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죠. 그게 뭐 영국에 요크샤에서 났습니까? 미국에 버크샤에서 났습니까? 역시 농경제학과 출신의 이 전문성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 요크샤 테리어인 줄 알았어요. 저도 계속 요크샤 테리어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돼지의 품종을 지금 저는요. 그 모던이요. 네. 이 돼지 그 저기 모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도, 새끼만 돼지. 낳는 네. 또 뭐 이 종자돈. 뭐 돈이요? 네, 종자돈은 생새끼가 우리 황 변호사 얼굴만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독일에 갔어요.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갔는데, 네. 야 돼지 그 네. 생식기라고 부르는 부분이 말이야. 불알이라고 부르는 부분. 정말 네. 하나는 우리 장 대표 얼굴만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 왜 제가 나옵니까 거기? 황 변호사님 얼굴만 하고. 아니 그런데요.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산학과가 아닌데 어떻게 한국 이걸 땅에서 알아요? 난 종동과 모돈이 교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돼지가 나왔는데 네. 그 돼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품종을 부를 때 그러면 한국 순천에서 나왔다고 순천돈이라고 부릅니까? 요크샤라고 부르고 버크샤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돼지 종류였구나. 저는 요크셔 테리어인 줄 알고 왜 돼지를 개라고 하는가 했었어요. 아 유명한 그 저 돼지 품종이죠 요크셔. 하긴 네. 하긴 뭐 예전에 뭐 수입 호주 소도 네. 한국에서 들여와서 6개월 키우다 보면 한우로 된다 그러니까 한우. 뭐 후지산에서 나왔어도 백두산 근처에서 한 6개월 놓으면 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근데 어떻게 같습니다. 돼지 논란을 갖죠? 저는 소장님 백두산 줄기에서 모던이라 그래가지고 네. 웬 현대적인 나는 지금 모던 그 발음이 포스트 아니 모던이즘인가 그분이 나한테 좀 딸리니까 내 발음을 시달려서 날 위축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내 발음을 발음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원래 논리가 안 되죠. 내가 민식 위축을 안 된다고. 운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모던으로 예. 들어요. 모던. 그래서 왜 돼지가 현대 뭐 돼지가? 모던 보이를 말씀하시는 건가 뭐. 근데 저는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도 내 발음을 가지고 자, 지금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면 원래 발음이 좀 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발음을 가지고 저희는 시비를 걸지 않겠고요. 지금 이 지역 감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아시아 문화전당법인가요? 이 암법 얘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요거 한번 다뤄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는 이거 네. 검색을 했더니 아시아 문화궁전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 그건 누가 좀 뭐랄까 야 기하화해서 네.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네. 아 이런 법이 있었나? 아시아 문화궁전법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네. 무슨 자. 아브라함의 궁전도 아니고 네. 찾아봤더니 근데 진짜 궁전을 지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산이 중요한 건데요. 네. 예산이 뭐 한 10억짜리라 그러면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예산이 국비 2조 8천억, 그 다음에 지방예산 8천억, 네. 그 다음에 민자예산 1조 7천억, 그리고 총 5조 3천억,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물 건립비, 문화회관 건립비만 7천억이었는데 11년간 국고가 9,705억, 한 1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을 좀 개정해달라. 뭔가 하면 시설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돈을 5조 3천억쯤 투입돼서 지었고 난 건물이 나중에 수익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연 800억을 예, 운영비가 연 800억인데 공무원 채용하고 그 운영비를 갖다가 전부 국가에 떠넘기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왜 이런 거대한 아시아 문화 뭐 조성이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이런 한마디로 첫째 제목을 들으면 개념이 딱 와야 안 됩니까? 네. 근데 도대체 아시아 문화도시가 광주에서 뭘 하자는 것인지 네. 예를 들어서 그 문화도시가 이 큰 궁전 같은 해관이 있으면 문화도시가 되는 건지 지금은 광주가 이게 없어서 문화도시가 아닌 것인지 광주하면 문화의 고향 아닙니까? 남도 문화의 그렇습니다. 판소리에 예. 네. 광주 밥상. 네. 예, 거기 진짜 가면 맛있어요. 그래도 뭐 우리 어릴 땐 그랬어요. 거기 가면 술자리에서 어지간한 사람이면 뭐 서편제니 동편제니 한국 네. 주면 땡길 줄도 알고 네. 시조도 엎을 줄도 알고 이 예인들이다. 네, 풍계가 있고. 예, 평가를 받는 지역인데 굳이 이런 이 토건 건축물을 야당은 토건 건축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짓는지 정말 한번 네, 참고하시라고. 아까 이제 운영비가 1년에 800억 원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538억.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384억이 드는데 800억이라고 하면은 광주에 어마어마한 규모가 드는 거고요. 인력이 400명이 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로 지금 탄생이 된 거죠. 요거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시아문화전당은 금남로에 있는 구 전남도청, 네, 구 전남도청작이 이제 지어지는 건데요. 12만여 평 부지에 4층,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9월 초에 개관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무대 안으로 빛이 새로 새어 들어오는 등 공연장으로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어차피 전위 공연, 실험극 이런 걸 할 것이므로 별로 상관없고. 아니 전위 공연이나 실험극은 그야말로 이 옥외에서 네. 스탠드 조금 나와 있는 옥외 공원 같은 데 구석에 만들어진 네. 그런 공원에서 하는 것이 전위극이나 실험극이죠. 예를 들어서 1조 정도 들여서 지금 건물에서 하는 전위극과 실험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돈을 1조쯤 들어갔으면 이거 다 중간에 공사하는 놈들이나 감독하는 놈들이 얼마나 처먹었는지. 그런 건물을 짓는데 1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1조짜리 건물요.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법률에 대해 이름부터 좀 책자를 붙이고 싶은데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광주를 문화 중심 도시로 하겠다고 표면적으로 했었으면 이 법이 최초에 발의된 지가 지금 뭐 최근이 아닙니다. 꽤 오래 2006년. 예, 꽤 오래 전이었고 중간에 개정이 됐었는데 저도 사실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광주를 말하는 건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법률을 보고 제가 그 법령정보센터에서 서울, 부산, 대전, 대구를 다 찍어봤는데 그 도시 이름이 들어간 법률은 대부분 어떤 정말 특정한 한시적인 법률에 관한 것이지 이러한 법률처럼 장기적으로 한다는 게 없었거든요.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그 자꾸 공무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세금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반대인데 그 공무원들이라는 게 한번 철밥통되면은 죽도록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알겠습니다. 네, 철밥통이 되면은 정년 퇴임 때까지는 네. 그렇죠. 대과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요번에 개정안 들어간 게 뭐냐면 기존에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공무원 수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은 아예 법률로 100인 이상으로 하자고 딱 못을 박는다는 게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격분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뭐 급하고 아쉬운 이런 아문법 같은 건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고. 네. 근데 이 아문법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이 국회에 발의해서 아시아 문화공존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놀리는 법이 된 거예요. 네. 놀리는 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니고. 근데 이게 보면요, 전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물 그것을 그 전당에 다 담아둔대요. 거기다가 둘 거래요. 네. 네, 그리고 국가 보조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문화사업 같은 것도 할 거라고 지금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건 안 하나요? 제 이야기가 지금 그거예요. 과거에 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세우자고 하니까 국고사업비를 절대 인준 안 한다고 팔짝팔짝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이 법은 통과시켜서 지금 국회의원 숫자까지 개정을 만들고 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공무원 숫자까지 네. 개정을 만들고 있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금 개정안에 만들어가지고 슬금슬금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계속 만들고 있고. 제가 이 건물 이야기하니까요. 강남 역삼역 옆에 있는 강남에서 제일 잘 지은 좋은 빌딩 파이낸스 센터, 강남 파이낸스 센터. 네. 그 빌딩이요. 지하 8층, 지상 45층인데 가격이 9,600원입니다. 1조가 안 돼요. 예. 자, 광주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에 공사비만 1조가 들어갔다 하면 이게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야로가 있었는지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부분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에 뭐 서로 아픈 내용이죠. 5.18이 있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5.18이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고 네. 그런데 멀쩡한 전남도청을 또 저기 어딥니까? 저 남쪽에 무안까지 끌고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안 갔잖아요. 네. 그러고는 그 광주 예를 들어서 도청이 있던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다. 네. 뭐 보존하자 이러더니만 이제 또 그 자리에다가 이 아시아 뭐 문화회관을 지은다. 네. 그러면서 돈을 5조를 쓴다. 과연 5.18 때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자기들을 사실 이름이 팔려서 이렇게 가는 데 대해서 여당도 제동을 못 끌고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늘에서 내리다 보면 지하의 영령들과 네. 잘하는 상상의 짓이라고 영령들이, 하겠습니까? 우리 이름 팔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하냐고 그러겠습니까? 요거 하나 또 따져보겠습니다. 예약률, 그러니까 9월 초에 원래 개관하기로 했던 날짜에 공연하기로 한 프로그램의 예약률이 10%뭐 남짓이라는 거고요. 원래 티켓 값은 5만 원인데 광주 시민한테는 1,600원에. 그럼 이거 특혜가 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네. 본인들 얘기는 외국에서도 안 팔린 티켓을 당일날 현장 판매를 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인 티켓을 많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5만 원하고 1,600원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여기 공무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광주 전남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는 서류 심사 시 가산점이 또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제목을 아시아 문화도시가 아니라 광주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야지. 왜 여기서 국제적인 행사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처럼 광주는 광주 비엔날레가 별도로 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게 네, 하죠. 그거 하는데 뭔 또 여기에 그 비엔날레가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 뭐 해관이 없이도 잘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마치 이 예산이 커야 되고 만약 이게 그게 아니라 광주 무슨 문화회관을 짓는다 하면 광주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광주에요. 광주 김대중 앞도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네. 그리고 또 뭐 시립문화회관이니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술관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별도의 짓고, 건축물을 다시 짓고 여기에 4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연 운영비가 800억이 들어갈 이유가 뭐 있느냐? 근데 대통령이 전에 개군한 부분은요. 대통령께서 통과시켜달라는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나 민생에 관한 법률은 외면한 채 이 아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마치 바타 조건처럼 걸어가지고 띄어서 네. 통과시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는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자, 그것도 그걸 상황인가요? 언론에 가서 물어보셔요. 저는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왼쪽에 있는 언론은 네. 우리 편이 하는 일이니까 보도하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언론은 이런 거를 보도하면 그쪽 지역에 우리 쪽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안 되는 걸로 해서 네. 오른쪽 왼쪽이 다 보도 안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좀 위험한 주제군요. 우리가 위험-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질문. 네.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전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 커요. 어마어마한 근처 호텔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역대 대통령 컨벤션 센터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요. 상암동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네. 상암동 구석에 네. 여기다가 겨우 기업들끼리 후원을 네. 해가 이 매칭 펀드를 해가 절반은 민간이만 내고 그쵸. 저기 기념사업회에서 내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4,500억 됐을 거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벤션 센터라는 이름으로 크게 있는 건 전 처음 본 것 아니 같아요. 건국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동상조차 없죠. 그렇죠. 이 자유민주주의와 네. 시장경제 오히려 비하도 많이 되고 예. 있고 아직까지 역사적 재평가를 받아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다고 일단 치더라도 그 외에 대통령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예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컨벤션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주 김대중 자. 컨벤션 센터 보고. 이게 아문법이 통과된 배경은요. 자, 광주와 관계 있다. 5.18과 관련이 없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이걸 너네들이 통과 안 시킬래? 이렇게 되면요. 야, 여당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법을 내면 이거는 과다. 비슷비슷한 시설물이 그 작은 광주에 자료로서 보고서를 올려야죠. 넘치는데 네. 도대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디 있겠으며 이게 아시아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예약률 10%. 그 다음에 이건 그쯤에서 문제를 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언론 보도가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걸 어떻게 하자라고 결정되면서 규모를 줄여라든지 사업을 원천 폐기하라든지 이래 돼야 될 건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저도 얼마 전에요. 국회법 개정하고 난 사태 틀어지고 난 이후에 박 대통령이 그때 경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문법이라는 게 알았지. 저도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민감한 사람도 모를 정도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저들끼리 그냥 이거는 저쪽에 예민한 부분이니까 우리는 건드리지 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땅땅 때리면서 지금 돈이 수조 원이 집행이 돼가는 단계 아닙니까? 내가 국회의원들 이거 아주 철저히 계획해야 되고 조져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참 좋네 방송이. 네. 내가 또 종편 이런 데 가서 조진다 그러면 또 비속어를 썼니 어쩌니 따랐으면 이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 소장님 말 듣고 네. 우리는 따랐으면 안 돼요. 아니 저희는 뭐 자유 발언됩니다. 아니, 그래도 따라하면 아니, 야 방송 쫓겨난 사람이 조진다 소리도 못할 것 같으면 인터넷 방송 왜 합니까? 국가사전에 나옵니다. 네, 정치다. 네.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하고 할 줄 알았지. 절대 안 그랬지. 그래서 이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회를 저는 심판해야 되고요. 이것은 우파를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 비겁한 세력들의 공모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요, 아까 5만원짜리 티켓이 1,6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안보 온천에 가면요, 지역 주민은 50% 할인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10,000원이면 보요값이 5,000원. 아니 저는 뭐 백령도나 울릉도 주민들도 이 페리값 깎아주니까. 그렇죠. 저 그런 거 이해하거든요. 50% 할인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저는 이거예요. 70%까지도 이해해요. 네. 왜냐면 지역 주민 할인이니까. 근데 5만원 1,600원 하니까 이게 퍼센트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저는 할인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할인도 좋은데요. 네.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운영이 된다면 할인하는데 그게 합리성이 있죠. 근데 국비로 하는 단체의 지역 할인이 그렇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국비를 보러 가요. 우리 5만원을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내가 볼 때 한 16% 5조 3천억 중에서 8천원 들어갔으니까 20%도 안 되잖아요. 한 16, 7% 될 건데. 네. 그럼 할인을 한 다음에 16, 7%, 즉 그렇죠. 5만 원이면 그 마찬가지로 한 7천원이나 8천원 할인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황 네. 변호사님 이거 위헌 문제 없을까요?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에 그 감으로 딱 오는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 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법률이라는 걸 원래 일반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광주건 인천이건 대구건 우리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하겠다라고 심사를 뭐 요청을 하고 정부에게서 합당하게 심사한 다음에 이번 연도에는 어딜 밀고 모든 지역의 혜택을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령을 딱 들여다보니까 바로 광주광역시가 딱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위헌적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등권 침해로 한번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사회에서 성역화된 어떤 부분이 있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안 하니까 과연 교수님하고 저하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뭐 확실한 거는 공연 수익으로 운영비의 절반 충당 절대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절반은 고사하고. 아까 우리 다 몰랐잖아요. 이 법이 통과된 걸 다 몰랐잖아요. 그래도 언론에 민감하고 그래도 저는 법이 통과되는 게 민감한데 이런 법은 그렇게 빨리 통과시키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공소시효법이 인제 통과가 됐죠. 이거 통과가 안 됐죠. 그 아이들 있는 거 CCTV 그거 통과됐습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됐죠. 되죠. 안 예, 예. 됐었고 그리고 이런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아주 민감한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저는 스토킹 법이라든지 공소시효 관련 법들은 빨리빨리 통과돼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소시효가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너무 막 나가는 겁니까? 네. 돈이 안 생기면 안 통과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로비를 네. 오늘 찬성하든 반대하든 로비를 하는 쪽이 있어야 네. 통과가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킬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인들의 이익이라든지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딥하게 통과를 네. 시키고 정말 법 만드는 사람들 좀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각자에게 한 50초씩 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 소장님. 오늘 신문에 보면 세월호 예산, 세월호 특조위에서 160억 올렸는데 네. 89억만 통과됐다. 거기에서 뭐 동호회비라든지 K값, 운동체육대 비용 이런 건 깎였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세월호 특조위도 우리 사회의 성역이었습니다. 자, 아문법도 성역이었습니다. 지금 이호 여사 북한 가는데 전세기 빌려가도 성역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예를 들어 자기 경호원 평생 먹여 살려달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곳곳에 성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 출연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는 그럼 먼저 성역에 교수님 그만 마무리하세요. 네. 저는
그 사회 곳곳에서 특권 의식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특권 의식,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우리 마음 속에서도 혹시 특권 의식을 가지려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지 않을까. 어떤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특권을 행사하려고 같은데, 국민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좀 더 다스리고 그렇게 또 그런 상태에서 정치를 바라본다면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비판도 할 수 있고 선거에도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왜냐면요, 지금은 내가 법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는 것 같죠. 언젠가는 그 법에 의해서 내 목이 정말 이렇게 졸리는 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법은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아름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위해서 만들고 장난칠 수 있는 것이 법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는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DJ 시절에 북한은 김정일의 조문을 강요하면서 김대중 정권을 당혹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김정은의 조문을 강요하면서 이희호 여사를 조금 당혹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조만간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다. 세다. 김정은의 조문을 강요하는 북한,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돌아온 적, 네. 또 돌아온 적이 없다. 6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